충주공항의 검역소 사무실이 여객청사 외부에 위치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검역소 사무실이 여객청사 밖에 위치한 국제공항은 전국의 양양과 청주 단 2곳뿐입니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야생동물의 유전 정보 등을 연구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충북 지역 대학들이 개강을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을 별도로 기숙사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등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지방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공항을 통해 출입국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 과정을 각각의 단계 첫 알파벳을 따 CIQ라고 하는데요. 청주공항의 경우 검역소 사무실은 여객청사가 아닌 관리동에 위치해 있어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국내 입국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관세청의 세관 검사와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보건복지부의 검역입니다. 이 중 검역은 입국 먼저 거치는 관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청주공항의 경우 법무부와 관세청의 사무실이 여객청사 안에 있는 반면 검역소 사무실은 여객청사 외부 관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때문에 검역소 직원들의 불편뿐 아니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발빠른 대처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 항상 신속 대응이라는 어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음에도 실제로 이게 이동거리가 있고 그래서 그 점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검역소 사무실이 여객청사 밖에 위치한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양양과 청주뿐입니다. 비좁은 청사로 인해 검역사무소가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는 것이 청주공항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국내선 여객터미널의 증축 공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는 만큼 개선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 공사가 이제 끝나요.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 예정이거든요. 차 신청서를 2월 중에 내서 그 여객청사에 이제 사무실 하나를 좀 더 내는 걸로. 주차장을 비롯해 대대적인 시설 확장에 나선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관문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 보건과 관련한 공항의 핵심 인프라를 완벽히 갖추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 신종 전염병에 대한 전 세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쥐 등 야생동물 연구를 통한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발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가 매개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집필한 충북대 김혜권 교수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박쥐를 통한 인체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또 박쥐가 바이러스의 저장소라는 주장도 숙주로서 유행 주기가 따로 있어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가축뿐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유전 정보와 종간 전파 가능성 등을 연구해 진단 기법이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유전 물질이라던가 진단 마커 또는 백신 후보 물질 같은 것들을 미리 개발해서 비축한다면 이를 위해 올해 문을 여는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감염성 원인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인체나 가축으로의 어떤 전파 위험성까지 함께 연구가 된다면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김 교수는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공생 차원에서도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예방적 연구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가 이제는 대학 학사 일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거 입국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가 사상 최초로 모든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건데요. 충북대가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을 비롯해 도내 대학들도 잇따라 개강 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763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충북대. 방학 중 중국을 다녀온 62명이 이미 입국을 마쳤고 후베이 성을 방문한 5명을 포함해 615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입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이들에게 최대한 2월 말까지 입국을 늦출 것을 권고하고 개강도 2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거점국립대 부총장 회의에서 2주간 개강을 연기하는 것이 결정이 났고요. 우리 대학도 다음 주 중으로 교무회의를 거쳐가지고 개강 연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도내 대학 가운데 가장 먼저 개강 연기를 결정한 청주대학교는 추가 연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6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별도의 기숙사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입국 이후에도 2주 동안은 등교를 금지하고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국내 학생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개학해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일단 일주일만 늦추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개강이 늦는 거고 수업은 이제 확실히 좀 지난 다음에 2주 이상 지난 다음에 물리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대와 서원대, 중원대 등도 1주에서 2주간 개강 연기를 논의하는 등 도내 대학들이 잇따라 개강을 늦추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강을 연기하더라도 미리 입국하겠다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데다 기숙사가 아닌 자취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없어 새학기를 앞둔 도내 대학들의 고민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 여행 상품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대형 여행사와 계약한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의 취소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뾰족한 해법은 없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친목 모임에 해외 여행을 취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행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특별 약관을 내세워 최대 총 비용의 80%를 위약금으로 나아가 소송도 불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별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를 부담시키는 그런 규정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 약관의 효력은 개개의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민원은 무려 3,500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늘었습니다. 문제는 분쟁은 폭주하는데 법적으로 뾰족한 처리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여행사와 소비자의 특약을 감안한 법규나 해결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행 상품이 과도하게 저렴하면 또 거기에 플러스로 붙는 특별 약관이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무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3기관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번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여행 상품 분쟁 해결 기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도내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조사한 결과 원자재 수급을 못해 조업을 축소하거나 순차적 휴무에 들어간 기업과 중국 내 공장 폐쇄 등 현지 사정으로 중국 수출이 잠정 중단된 기업이 9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해 피해 신고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신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우한교민들이 수용된 진천군 현장 상황실을 찾아 이시종 지사에게 2천만 원 상당의 방역과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졸업식 등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찾아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외쳐왔지만 인구와 자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국가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1970년 전체 인구의 28%가량이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사상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균형 발전을 외쳐왔지만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지방은 경기 악화와 문화 소외, 소멸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단체장만 뽑는 실속 없는 지방자치제 탓에 중앙과 지방은 갑과 을, 하청 관계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터져나옵니다. 전국 규모의 지방분권단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21대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대중의 의제가 되고 이걸 통해서 국회나 정부의 아젠다가 된다고 하면은 국회나 정치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총선 이후에는 국회 내 지방분권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지방분권 개헌입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행정, 입법, 조세권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대표형 그 상원제를 좀 창설해서 이제는 양원제를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좀 획기적인 그 분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제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형 개헌 등 3개항의 요구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저희 CJB가 지난해 보도한 청주의 한 아동 양육시설에서 일어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청주시가 해당 시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에선 이번 사건 말고도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에서 해마다 10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청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청주시는 최근 이 시설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보육교사가 원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학대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시민단체는 문제 해결 방향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행정처분받은 전력만 4건이 더 있고 시설 내 성폭력과 학대 의혹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시설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상적인 관리 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 대처가 너무 소극적이면서도 안이했다. 실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성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원생간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A군은 지난달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청주시청 관리감독부서 3명은 2017년 아동학대 사건부터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부실한 시설 운영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행정 절차로는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음성 LNG 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오늘 LNG 발전소 장례식을 치르고 건설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음성군 사무실 앞에서 LNG 발전소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발인제를 마친 상여행렬은 음성읍을 가로질러 음성군청으로 향합니다. 주민 동의 없는 LNG 발전소 건립에 항의하는 겁니다. 음성군 평곡리 일원에 예정된 LNG 발전소는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2년 넘게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 주민 반발 수위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은 물론 음성군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발전소의 실상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숨겨온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진실, 발전소의 참된 진실을 알리고자 그 근거로 동서발전이 사업장 허가를 위해 제출한
발전소 예정 부지의 토지 매도 의향서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필지수는 발전소 사업 계획 부지 총 202필지 31만 5,560월평방미터의 43%에 해당된다. 특히 전력 수급 면에서도 음성 발전소는 설립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LNG 발전소 가동률이 50%가 안 되는데 그러면 발전소를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더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발전율을 높이면 얼마든지 이게 공급이 가능할 텐데. 이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은 오는 14일 주민설명회에서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발전소 예정 부지의 모든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어제 세종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KTX 세종역과 ITX 철도 신설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KTX 오송역과 공주역 활성화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충북인들의 정서와 객관적 사실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청와대 개입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과의 무관함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방송인 김병잔 씨로부터 음해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지목된 A씨는 유튜브나 감사원에 제보한 적이 없으며 허위 주장이 되풀이될 경우 터미널 운영 당시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김병잔 씨가 제안한 공개 토론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와 공사대금 등 체납 논란을 빚은 충주 라이트월드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트월드 측이 조형물과 변전실 등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경매에 넘어간 시설물을 한 업체가 낙찰받고 전기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